소위 최민희 과방위원장의 네. 소위 막말 논란, 그 네.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시면서 어쨌든 사과까지도 이제 하게 되는 이 논란이 있었는데 그 논란이 있었던 그 화면을 제가 잠깐 준비했으니까 그거 보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대화 나누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무지성으로 돌을 던져서 그냥 맞으면 좋고 아니면 말고 시게 이런 청문회를 두고 뭐라고 생각해야 될까? 뭐라고 말해야 옳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회의원의 어떤 면책 특권을 남용한 한 인간에 대한 심각한 인신공격, 명예훼손, 집단공격, 인민재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체주의 국가에서 생활하시다 보니 민주주의적 원칙이 안 보이십니까? 인민재판이라는 표현을 여기서 쓰는 게 말이 됩니까? 예, 저 장면인데요. 저 장면인데 일단 저 때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조금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 때가 예. 이제 그 인사청문회가 3일간 진행이 되고 그 이제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후보자 대한 네, 인사청문회 3일간 진행했고 예. 역대 거의 뭐 최장 기간이죠. 그렇죠. 장관급으로는 유례가 없다고 그렇죠. 하죠. 장관급으로는 유례가 없고 예. 그리고 이제 이것으로도 모자라서 현안질이라는 명분으로 하루 더 추가했습니다. 예. 그래서 3+1 4일 예. 청문회가 됐고요. 예. 그 네 번째 날에 저희가 이제 의사진행 발언을 하면서 예. 어떤 이 인사청문회의 부당성과 공정하지 않음과 그리고 어떤 막말이 난무하는 인사청문회를 지적하고 그리고 그 하루 추가된 인사청문회도 명분이 없다라는 것을 예.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하던 상황이었습니다. 의사진행 발언. 제가 예. 의사진행 발언을 했는데 저 말을 하고 나서 민주당의 이제 최민희 가방위원장과 김현 간사께서 굉장히 많이 좀 긁히셨나 봐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신상 발언을 한다고 하시면서 이제 김현 간사가 신상 발언을 하시고 예. 그러면서 저희 당 그 위원님들하고 막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 마이크가 꺼진 상태였고요. 아, 그러니까 일단 의원들은 마이크가 꺼져 네, 있었고 꺼진 상태였고 위원장님만 이제 들어와 있는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막 설전하는 이제 소리는 안 들리죠. 예. 그 상황에서 나온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네. 그 박준권 의원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이거 면책특권을 남용한 인신공격, 명예훼손, 집단공격의 이제 인민재판이 아닌가. 이 인민재판이라는 표현을 걸고 들어가서 저기요. 전체적 국가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민주주의가 안 보입니까? 뭐 이렇게 이제 들이받은 건데 네. 최민희 위원장이 네. 결론적으로 이 부분이 결국 그 굉장히 큰 논란이 되면서 네. 최민희 위원장이 웬만하면 제가 알기로 사과 같은 거 잘 안 하는 스타일인데 네.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본인도 조금 아차 싶었는지 네. 사과도 하고 그랬는데 어떻게 그 사과를 그래도 비교적 침착하게 받아주셨다 그런 얘기가 있던데 그 이후의 과정은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를 못 들었습니다. 아 처음에는요. 네, 처음에는 예. 이제 이게 잘못 들은 줄 알았는데 왜냐하면 제가 뭐 살면서 사실상 뭐 국회에 들어와서 이런 말을 들을 거라는 걸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의심하다가 확인해 보니까 진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정말 이게 국회의원이 아니라 한 인간 박충권으로서 정말 심한 욕설이 나올 뻔했습니다. 그래서 한 2시간 동안 제가 이제 좀 자제를 하려고 예.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있었었는데 예. 그래도 이게 제어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던 와중에 이제 비판 여론이 거세지면서 그렇죠. 이제 최민희 위원장께서 사과하신 것 같아요. 예. 그걸 의식해서. 예. 근데 저는 사실상 사과할 거라는 걸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예. 예,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이제 사과를 하시다 보니까 저도 처음에는 많이 당황했지만은 예. 어쨌든 뭐 상임위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예. 회의의 어떤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받아들이는 게 맞겠다 생각해서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이게 대면으로 그러니까 뭐 얼굴을 보고 사과를 하신 건가요? 아니면 사과의 뜻을 다른 데서 밝힌 걸 전해 들으신 건가요? 대면으로 그 상임위 회의장에서 이제 중간에 하신 거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 부분을 저도 이제 저 장면을 나중에 보고 전해 듣고 하면서 저도 조금 거기에 일종의 분노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게 아니 우리 의원께서 박중원 의원께서 북한에서 태어난 건 본인의 선택이 아닌 거고 그건 정말 그냥 주어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북한에서 태어나고 거기서 자라고 그 상황에 있던 것까지는 본인의 선택이 아니라 그야말로 그냥 던져진 건데 운명처럼. 근데 그 운명이 나하고는 도저히 안 맞는다 싶어서 용감하게 결심을 내리고 사실 목숨을 걸고
북한을 이탈하신 거고 네. 대한민국으로 오셔서 지금 네. 와서 정말 그래도 이렇게 당당하게 서울대학교 박사하시고 지금 국회의원까지 되시는 어떻게 보면 북한을 용감하게 탈출한 분으로서의 굉장히 그 훌륭한 모범 전범이 될 만한 스토리인데 여기다 대놓고 이봐요 저기요 전체주의 국가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민주주의 원칙이 안 보이십니까? 이건 진짜 네. 이건 정말 해서는 안 될 선을 넘어도 너무 넘었다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확 들었었거든요. 정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와 있는 3만 4천 명의 탈북민들은 누구보다 전체주의 국가와 그 전체주의 국가에서의 어떤 폭정과 인권 그렇죠. 유린에 대해서 누구보다 증오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이고 오죽하면 목숨을 걸고 목숨 걸고 그렇죠. 이제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이고 그렇죠. 누구보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옹호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정말 저 하나의 어떻게 보면은 그 발언이 저 한 사람만이 아니라 더 예. 확대 해석하면 수만 명의 우리 북한 이탈 주민들에게도 그렇죠. 이제 모욕이 되고 명예훼손이 되는 말이기 때문에 예. 하여튼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과를 받아들였습니다. 예. 네. 아니 뭐 그렇게 하여튼 침착하게 잘 대응하신 거 그건 보기 좋긴 했습니다만 네. 그러나 하여튼 일어났던 저 상황에 대해서는 아직도 전 돌이켜봐도 저 얘기는 정말 선을 넘었다 너무 넘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네. 싶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뭐 사과는 했는데 최민희 위원장에 대해서 제명 촉구 결의안도 국회에 제출됐고 네. 이제 박 의원에 대한 발언 또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뭐 뇌구조 발언 뭐 이런 네. 얘기를 문제 삼았는데 쭉 한 3일 이 과방의 청문회도 지켜보셨고 네. 이 조치라든지 아니면 청문회를 지켜보면서 같이 참여했던 총평 같은 걸 좀 들려주시죠. 저 청평을 한다면 예. 정말 한마디로 막말 올림픽이었다. 막말 올림픽이었다. 네, 그렇게 이제 평가를 할 수가 있겠고 예. 누가 더 후보자에게 막말을 하고 더 못살게 구는지를 경쟁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정말 앉혀놓고 발언할 기회도 제대로 주지 않고 예. 시작부터 이런 거죠. 인사 제대로 해라. 예, 나랑 싸우려 들려고 하지 마라. 예. 그리고 44년간 헌혈 한 번 안 했다고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 이런 예. 발언도 하고 예. 뇌구조에 문제가 있다. 예. DNA가 의심스럽다. 예.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정말 36시간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는데 그 시간 동안 앉혀놓고 정말 그러니까 휴식도 정말 짧게 주었던 거죠. 예. 그렇게 고문에 가까울 정도로 몰아붙이는데 이게 정말 인민재판이 아니면 뭘로 설명할 수 있을까? 네, 이런 예, 생각이 예. 들었고 그리고 이게 이런 모든 상황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의 아버지를 의식한 것이 아닌가. 민주당의 아버지. 네. 예. 그래서 뭐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장관급 후보자에 대해서 3일간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것은 거의 뭐 유례가 없다고 유례가 합니다. 예. 없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현안질이라는 명분으로 하루를 더 추가했습니다. 예. 그래서 3+1로 4일 청문회가 됐고 사실상 정말 나흘 나흘 청문회가 됐고 정말 역대 유례가 없고 그런 청문회였고 또 법을 만드는 국회에서 편법을 사용한 그렇죠. 청문회였다. 그렇죠. 그러네요. 예, 예, 예. 그렇게 예. 저는 평가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제명 촉구 결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 조치는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명 촉구 결의안은 이제 우리 당이 당론으로 채택을 했죠. 예. 그래서 이 의미를 저는 첫 번째로는 대한민국 국회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 국회의 품격을 지킬 수 있도록 예. 하기 위한 예방 조치 차원의 결정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품격을 위한 예방 조치. 네.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대한민국에 와 있는 우리 수만 명 탈북민들의 예. 분노를 대변한 조치가 아니었는가. 탈북민의 분노의 대변. 예. 예.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너무 좀 지나치지 않은가라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본다면 예. 만약에 우리 당 국민의힘의 상임위원장께서 이런 예. 발언을 했다. 그러면 민주당은 어떻게 대응했을까? 예. 저는 결의안을 채택하는 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예. 국회 전체를 올스톱 시켰을 거다라고 예측해 봅니다. 뭐 지금 뭐 워낙 많은 숫자 의석수를 들고 있는 데다가 의석수를 정말 뭐 거침없이 그냥 칼처럼 쓰고 그렇죠. 있으니까. 네. 예. 예. 네. 그래서 결국 하여튼 이 논란의 3+1 이 청문회 끝에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임명됐는데 네. 바로 다음 날 탄핵 소추안이 발의돼서 지금 결국 직무정지에 들어갔어요. 이것도 참 전 세계적으로 정말 뭐 우리가 잘
약간 희화화해서 얘기하는 중남미의 정말 그 후진적인 정치 국가에서 있는 일들이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까운데 이건 어떻게 보시는지. 정말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정말 후진국 정치 행태가 아닌가라는 예. 생각이 들고 정말 기네스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네스감이다. 예. 네, 우리 앵커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탄핵 소추안이 하루 만에 취임 하루 만에 발의됐고 이틀 만에 가결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정말 역사상 최단기간 탄핵이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요. 아니 그 한동훈 대표도 그런 얘기를 하셨던 거 그렇게 기억하는데 하루 만에 탄핵당할 일을 저지른다는 게 과연 가능한가 뭐 이런 의문도 들어요. 네, 전혀 가능하지 않은 거죠. 저는 이제 그래서 민주당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예. 문재인 정부 때 만든 언론 장악 구조를 어떻게 해서든 예. 기어코 유지하고야 말겠다라는 민주당의 야욕을 드러낸 예. 드러낸 어떤 하나의 사례가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예. 이제 방통위 현안이 방송뿐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ICT, 통신, 이용자 보호 이슈를 비롯해서 상당히 많은 민생 현안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게 이번 탄핵으로 인해서 방통위가 이제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그 예. 전에 이제 이동관 위원장 이동관 그렇죠, 정말 그렇죠. 김홍일 위원장이 방통위원장께서 또 탄핵 탄핵 소추안이 올라올까봐 자진 사퇴하셨고 그렇죠. 그리고 이상인 부위원장께서 또 그렇죠. 탄핵되셨어요. 심지어 부위원장인데 직무대행은 탄핵 대상으로 법률에 적혀 있지도 않은데 그것도 있지도 않은데 그렇죠. 탄핵하겠다 하니까 이분께서 자진 사퇴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방통위가 올스톱 됐는데 이제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께서 예. 이제 새로 이제 임명되시면서 다시 이제 가동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바로 그렇죠. 탄핵 소추안을 결의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럼 또 올스톱 된 겁니다. 이게 예. 오물 탄핵이 아니면 뭐냐? 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예. 정말 민주당의 아버지는 먹사니즘을 이야기하고 계신데 예. 그럼 뭐 합니까? 민주당 의원들의 머릿속에 정말 민생이라는 단어가 없고 예. 탄핵에만 중독이 되어 있는데 예. 그래서 정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아주 착각하고 있는 게 있는데 예. 국민께서 표를 준 이유는 그 무소불위의 탄핵 카드를 남발하라고 주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 네. 않습니다. 예. 국민이 원하는 것이 정말 행정부 입법부를 마비시켜서 민생을 망치라고 하는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예. 불구하고 이런 행태가 참 개탄스럽고 예.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권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윤석열 정부의 방송 장악을 저지하겠다.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얘기를 한다면서 청문회장에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상당히 노출시키려고 했는데 네. 또 어떻게 보면 오히려 그 청문회장에서 문재인 정부 당시 말씀하신 네. 방송 장악 시도에 대한 여러 가지 뭐 증언들도 나왔어요. 네. 예를 들면 그 방송 장악 문건 그 2017년 사태 당시에 강규영 전 KBS 이사가 수십 명이 달려들어서 집단 린치를 가한 사건이었다라고 하면서 했는데 그것도 최민희 위원장이 말을 맞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 증언하는 장면이나 이 문재인 정부 당시의 방송 장악 시도 이건 어떻게 보시는지요? 심각한 내로남불이죠. 내로남불. 네, 심각한 내로남불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 정부 때 방송 장악 문건이라는 것도 만들지 않았습니까? 예. 이걸 만들어 가지고 기조에 따라서 적폐청산 명분을 내세워 가지고 예. 수많은 비언론 노조원들을 핍박했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이제 피해를 입었고요. 그 과정에서 많은 그 공영방송의 사장들과 이사진들이 불법적으로 쫓겨났습니다. 예. 그 중에 한 사람이 강규영 이사님이고요. 그렇죠. 그분이 예. 한 피해자 중 한 사람이죠. 예. 그래서 아주 조직적이고 폭력적으로 언론 장악을 단행했다. 문재인 정부 때. 예. 그런 말씀드리고 제가 인사청문회에서 강규영 이사께 질문을 현안 질의를 하면서 예. 이제 질의를 했을 때 강규영 이사께서 그때에 당하셨던 그 피해 사실, 예. 그 억울함을 이제 호소하고 계셨던 거죠. 아. 근데 그게 이제 최민희 위원장께서 보시기에 듣기에 불편하셨던 거죠. 듣고 싶어 했던 얘기가 아닌 아니니까. 거죠. 아닌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질서유지권이라는 걸 발동해 가지고 내쫓으셨어요. 강규영 이사님을. 그러니까 그 얘기 하지 말라 그러는데 계속 하려고 하니까 나가라. 예, 그런 말도 거예요. 안 되는 얘기한다라고 해서 그분의 어떤 증언을 폄하하셔서 내쫓으셨거든요. 예. 근데 내쫓은 정도가 아니라 아예 끌려 나갔습니다. 끌려 나가면서 심지어는 최민희 위원장의 보좌진으로부터 어떻게 보면 협박과 조롱까지 받았습니다. 어떤 식으로요? 이제 조롱이라는 게 강규영 이사께서 이제
저 KBS 그 이사로 계실 때 예. 그때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그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이사들을 탄핵하려고 내쫓으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했죠. 예. 그래서 굉장히 많이 괴롭혔어요. 집도 찾아가고 학교도 찾아가고. 그렇죠. 그래서 집 앞에서 이제 피켓 시위를 언론 노조원들이 예. 피켓 시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랬을 때 강경 이사께서 이제 지나가시다가 예. 자기 집 앞에서 피켓 시위를 하니까 옆에 가서 이렇게 V자를 하고 사진을 찍으셨어요. 아. 근데 그걸 쫓겨나가는 사람한테 이렇게 예, 흉내를 낸 거예요. 예, 패러디하면서 이제 패러디한답시고 한 건데 조롱하고 그거, 예. 이제 막 이제 표정으로 협박하고 그랬던 거죠. 하여튼 뭐 그 당시에 강 이사가 이렇게 부의했던 건 아마 나를 이렇게 핍박하지만 나는 그래 나는 이거에도 괜찮다. 뭐 견뎌보겠다는 거고. 견뎌보겠다. 이거는 사실은 증인으로 저 국회 청문회 증언하러 왔는데 그 증언을 중단에 사실은 막고 나가라 그래서 심지어 강압적으로 끌려서 나가는 사람 앞에서 이 표시했다는 그렇죠. 거는 그거는 네. 패러디를 훨씬 훨씬 넘어선 거죠. 거라고 왜냐하면 봐야죠. 강기용 이사께서는 그 KBS 이사에서 해임될 명분이 없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쫓아내려고 하니까 나는 이제 끝까지 싸울 것이고 이길 것이다라는 표현이었을 것 예, 같아요. 예. 이렇게 한 것이. 예. 근데 그걸 이제 패러디해서 이렇게 조롱을 했던 거죠. 조롱을 한 거네, 그건 네. 진짜. 예. 그리고 뭐 문재인 정부 때 뭐 사례를 하나 더 든다면 예. 문재인 정부 때 방통위원장은 얼마나 심각한 인물이었습니까? 그렇죠.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을 아마 기억하실 건데 예. 이 뭐 민원련 출신으로 굉장히 정치적으로 편향된 많다고 인물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여겨지죠. 예. 그래서 임기 내내 공정성, 편향성 논란이 끊이지가 않았고 예. 심지어는 결국에는 TV조선 재승인 맞습니다. 점수 조작 관련해서 맞습니다. 개입한 혐의로 지금 그 재판을 받고 재판이 있지 진행 않습니까? 중이죠. 예.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문재인 정부 때 임명을 강행을 했다. 예. 그러니까 내로남불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네. 참 이게 돌이켜 볼수록 문재인 정부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들 중에 내로남불이라는 사자성어도 아닌 사자성어 비슷한 그 얘기로 그렇죠. 딱 들어맞는 네. 사례들이 너무 점점 많습니다. 네. 줄을 잇는 것 같아요. 네. 아니 그래서 이제 그 하루 만에 탄핵 소추안을 내서 탄핵 소추가 됐어요. 이진숙 방통위원장에게가 네. 거의 임명장 받고 뭐 한 48시간도 채 안 돼서 직무가 정지된 것 같은데 네. 그 전과 달리 그 전엔 소추될 것 같으면 일단 자리에서 내려오고 하다가 네. 이번에는 한번 헌재 판단을 받아보자 그런 네. 입장으로 해서 이제 자리를 지켰고 직무정지에 들어간 거죠. 네. 지금 제가 아는 법조인들한테 물어봐도 이게 탄핵 인용될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 뭐 기각 내지는 뭐 카드일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거 어떻게 민주당에도 저도 어떻게 보세요? 저도 전혀 인용되지 않을 거라고 정말 99.9% 확신합니다. 99.9%. 네. 예. 이 사람들이 탄핵의 주요 이유가 2인 체제, 그러니까 예. 방통위원회 2인 체제 하에서 공영방송의 이사진들을 선임했다라는 예. 것이 이제 주요 이유입니다. 예. 근데 이게 민주당이 문제 제기하고 있는 2인 체제는 사실상 헌법재판소에서 위법하지 않다라는 판결이 난 바가 있는 것이고 그렇더라고요. 예. 그리고 2인 체제의 원인 제공자는 민주당입니다. 그렇죠. 민주당에서 야당목 위원 2명을 이제 추천하지 않고 있어서 지금 2인 체제가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정말 적반하장이고 내로남불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저는 또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합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무고 탄핵 아닙니까? 무고 탄핵. 예. 만약에 이제 인용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리고 인용되지 않을 때도 이를테면 헌재 재판관들이 보기에도 그 내용들이 그 행간에 숨어 있을 텐데 야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걸 갖고 네. 왔니라는 취지의 결정문이 나와서 기각되거나 심지어 각하된다면 그건 네. 사실은 무고에 가까운 행위가 그렇죠.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국회 권한을 사용을 해서 민주당이 지금 숫자로 정말 탄핵을 남발하고 있는데 예. 이번에 방통위원장 탄핵 소추안 가결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은 국가기관, 행정기관이 완전히 마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럼 이 마비로 인해서 발생하는 국가적 손실과 민생의 어려움은 누가 책임질 것이냐?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무고 탄핵을 진행하는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은 지금 네. 책임을 물을 만한 무슨 없죠. 헌법 지금, 법률적인 네. 시스템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예. 저는 이런 어떤 시스템의 뭐 미비나 미비점을 악용을 해서 악용을 정말 해서, 예. 탄핵을 남발하고 있는데 이 탄핵으로 인해서 이것이 만약에 무고라고 판결이 난다 그러면 예. 그 무고 탄핵을 진행한
그걸 동의한 국회의원들에게 정말 세비를 반납을 하든 뭐 직무정지 몇 개월을 시키든 그런 정도의 어떤 근데 조치가 있어야 된다. 근데 그거 네. 또 동의한 사람들을 퇴비를 중단시키려면 민주당 의원 전원이 될 텐데. 왜냐하면 동의를 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 저는 정말 이게 국가적 손실이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대부분 탄핵은 국가기관에 행정기관의 장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 그러니까요.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이걸 누가 책임집니까? 글쎄 말입니다. 네. 이게 탄핵이라는 거를 처음에 헌법에 우리나라 헌법을 만든 분들도 그렇고 저런 다른 나라에서 헌법 미국도 만들 때 마찬가지고. 탄핵을 넣어놨을 때 네. 2024년 대한민국에서 민주당이 휘두르는 조재룡의 한 칼바도도 더 가볍게 일회용 컵 뽑아 쓰듯이 쓰라고 네. 탄핵을 만들어 놓은 거는 절대 그런 게 아니죠. 네. 절대 아닐 텐데요. 네. 참 어떻게 저렇게 변질됐는지 참. 그래서 아마 그것에 대한 어떤 보완책을 아마 우리 선대들께서 예. 만들지 않으셨을 겁니다. 이렇게 할 거라고 상상을 못했으니까. 상상을 못하신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결국 이진숙 위원장이 그 방통위원장 업무를 시작하고 나서 결국 그 공영방송 이사들, 그러니까 네. 박문진이나 KBS 이사를 선임하는 의결, 사실 그거 일밖에는 못하고 결국은 직무가 이제 정지당한 그럼요. 셈인데 네. 민주당이 청문회를 열고 그 신임 박문진이나 KBS 이사 내정자까지 증인으로 부른대요. 아직 네. 임기를 시작한 것도 아닌데 그렇습니다. 이걸 어떻게 보시는지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정말 떼쓰기와 갑질의 끝판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떼쓰기와 갑질의 네. 끝판왕. 예. 아직 임기도 시작 안 한 분들이지 않습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근데 이런 사람들을 청문회 증인으로 부를 명분이 어디 있습니까? 예. 네. 정말 이런 행태에 저희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행태에 저희가 이 사람들을 청문회 증인으로 불러서 협박하고 겁을 줘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자진 사퇴하게 만들어서 예. 지금의 야당 성향의 공영방송 이사들의 비중이 높은 예. 이 구조를 유지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렇죠. 네, 그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볼 수밖에 다른 해석의 여지가 다른 없는 것 해석의 같아요. 여지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협박하고 겁박해서 쫓아내려고 하는 거다. 새로 임명된 사람들을. 근데 이렇게 불러서 네. 한다 그래도 뭐 이 사람 이 새 이사진이 어쨌든 뭐 꿋꿋이 대답하고 그다음에 난 이 자리에서 물러나거나 사퇴할 생각이 없다고 한다면 그다음엔 전 예를 들어서 이렇게 겁박으로 안 통하면 그다음에 네. 또 무슨 카드를 꺼내들까? 왜냐면 지금 워낙 뭐 브레이크 없는 질주 브레이크 없는 정말 미친 질주를 하는 느낌이라서 말이죠.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아마 제 생각에는 예. 정말 일주일에 한두 번씩 계속 청문회를 불러가지고 일을 못하게 하지 또 않을까, 그럴 피곤하게 하지 그런 않을까, 식으로요. 예.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지금까지 행태로 봤을 때는 예. 기본적으로 상임위 전체회의가 한번 열리면 예. 자정을 넘기는 건 기본입니다. 그렇죠. 이 청문회가 하루 참석함으로 인해서 업무 시간 다 날아가는 걸 뿐만 아니라 예. 거기에 청문회를 한번 준비하려면은 또 많은 직원들이 달라붙어서 그렇죠. 준비를 해야 그렇죠. 되지 않습니까? 이거 행정 손실이 어마무시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 청문회를 네. 약간 악용해서 네. 실질적으로 계속 겁박을 가할 뿐 아니라 그 기관의 직무에도 상당한 심대한 피해를 줘서 그렇죠. 결국은 그 자리에 있기가 매우 민망하거나 매우, 매우 곤란하게 힘들게. 네. 그런 식의 일종의 전략을 구사할 수 그럴 있겠다. 수도 있다. 안 그러길 정말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네. 이 질문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아마 여기 시청하시는 구독자 여러분 중에도 이 과방이라고 불리는 이 국회 상임위원회 풀네임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우리나라 행정부처가 옛날에 사실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그리고 옛날 또 이제 방송이 이렇게 좀 따로 어떻게 보면 명쾌하게 있다가 이거를 이제 뭐 융합과 이런 걸 한다고 해서 정보통신부의 기능을 떼서 약간 위원회 그에 남기면서 한다고 해서 방송통신위원회라는 합의제 기구를 만들었고 그러면서도 사실 정보통신부가 따로 있기도 했는데 그러다가 업무가 여러 가지가 이제 하니까 부처를 좀 통합하자 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대로 이제 합쳐지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있고 그러다 보니까 둘을 관할하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라는 상임위가 생긴 건데 네. 근데 이 문제는 사실은 제가 볼 때 우리 박 의원님 같은 분은 북한에서나 그렇고 또 이 대한민국 오셔서도 했던 게 재료공학 쪽을 네. 했고 과학기술 쪽에 어떻게 보면 국가 민족을 위한 맞습니다. 공헌을 하고 싶으셔서 네. 하셨을 텐데 과방이라고 가보니까 노상 이 방송 네. 가지고 싸우고 아까 말씀하신 그 갑질 논란이나 네. 막말 올림픽을 하고 있으니 네.
이 상임위를 차라리 좀 쪼개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그런 제안을 제안도 제가 하셨잖아요. 했죠. 네. 그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정말 말씀하신 대로 저는 방송인이 아닙니다. 네. 저 언론인이 아니고 저는 이공계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 정말 22대 국회를 시작하면서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서 정말 과학기술 강국 대한민국을 한번 만들어보자라는 생각으로 제가 22대 국회에 진출을 했는데 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정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아닙니까? 5가지 예. 분야가 있습니다. 그렇죠. 방송 하나뿐이 아니죠. 그렇죠. 근데 지금 이 방송 하나만 제외하고는 나머지 4가지 이슈는 전혀 논의가 되지 않고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그래서 제가 이제 분리 운영해야 된다. 분리 이거 운영, 예. 이 방송 때문에 모든 우리 국가적 현안들이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점을 제가 지적을 해서 예. 한 건데 당초 22대 국회 시작하면서 민주당이 가방위원장 자리를 사수하려고 했던 이유가 저는 이 방송 장악 폭주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닌가. 아, 처음에 이제 민주당이 사수하려고 했던 3가지 상임위가 법사위. 법사위랑 가방이랑 가방이랑. 운영위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이 3개를 하나도 안 내놓으려고 했단 말이죠. 예. 그 이유가 그거죠. 방송 장악 폭주하겠다. 그러니까 기존에 장악해놓은 여러 가지 공영방송 체계를 절대 바꾸지 않겠다. 한 톨도 안 주고 예. 계속 선하게 쥐고 있겠다. 그렇죠. 예, 예. 이 기울어진 언론 운동장을 이제 유지하겠다. 예, 예, 이거죠. 예. 이제 그건데 그래서 사실상 위원장이 바뀌지 않는 한 그리고 바뀌지 않는 한 사실상 열세인 우리 여당의 입장에서는 현재로서는 뾰족한 해결책이 없는 겁니다. 예, 예. 네. 그래서 이제 한번 분리 운영하자라는 말씀을 제가 한번 드렸던 어쨌든 거고. 그런 거 상관없이 이 여야 진영과 상관없이 정말 머리를 맞대고 해야 되는 과학기술 뭐 정보 분야만 정말 따로 그럼 상임위를 하면 어떻겠냐. 그렇죠. 그 네. 말씀이신 거죠. 그 예. 얘기인 거죠. 예, 예. 그래서 뭐 어쨌든 뭐 다 떠나서 이름에도 불구하고 어떤 방송이라는 정쟁 이슈 때문에 모든 중요한 국정 현안들이 이제 논의되지 못하고 있는데 예. 누군가는 소를 키워야 된다. 그렇죠. 저, 네, 예. 그래서 저는 착실하게 과학기술 현안들을 챙기고 예. 또 현장의 목소리도 들으면서 예. 미래에 좀 대비할 생각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 새로운 법안 같은 것도 많이 좀 내놓으신 게 있는 네, 거죠. 그렇죠. 제가 예. 과학기술 관련해서 여러 법안들을 냈습니다. 예, 예. 1호 법안으로 이제 22대 국회에서는 2호 법안이고 국민의힘에서는 1호 법안입니다. 예. 이공계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이공계 지원 특별법. 예. 뭐 그 외에도 뭐 지역과학기술혁신법, 뭐 기업연구소법 뭐 이런 여러 가지들 좀 많이 근데 했습니다. 지금 뭐 이 과방이 다른 이 방송 관련 현안 뭐 이런 막말 올림픽 등이 묻혀가지고 이게 전혀 논의가 전혀 되고 논의가 안 있는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라도 무슨 소위에서 논의 이런 것도 좀 안 되고 네,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국회에서 방송으로 싸우고 있는 동안에 예. 이제 과학기술 현장에서는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겁니다. 예. 네. 그게 방치가 되고 있다. 그렇죠. 네. 아 이게 정말 아까도 말씀하신 누군가는 서로 키워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네. 아무리 여기서 뭐 싸우고 뭐 굿판을 벌이고 무슨 뭐 술판을 벌이고 있더라도 그래도 누군가 옆에서 그럼요. 서로 키워야 되는데 속 키우는 사람들까지 서로 못 키우게 하면 못 키우게 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수적으로 열세니까 저라도 싸우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예. 네.